배관 부속 장치 중에 밸브를 볼 건데요. 밸브는 첫 번째, 유량 조절. 두 번째, 흐름의 단속, 온오프. 세 번째, 방향 전환. 네 번째, 압력 조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밸브가 하는 일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시작. 유량 조절, 흐름 단속, 방향 전환, 압력 조절을 하는 게 밸브다. 이 중에 정지 밸브는 유량을 단속할 때를 기본으로 쓰는 것이 정지 밸브이고, 일부 유량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게이트 밸브 가면 책 사진에 그림 나오나요? 네. 나오죠? 예. 게이트 밸브이고요. 나사식과 플랜지식이 있습니다. 나사식은 몇 mm까지? 50mm. 프레아가 20mm. 나사식은 몇 mm요? 50mm. 프렌지는? 65. 전부 다 20mm짜리도 프렌지가 있다고요. 프렌지 타입이 있다고. 용접 위험이라서 제가 그래서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게이트 밸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화면 한번 봐주실래요? 게이트 밸브는 요 디스크, 뭐라고 한다? 디스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유량을 뭐 한다? 단속. 뭘 한다? 단속. 온오프만 하는 밸브다. 게이트 밸브는 유량 조절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화면 한번 봐주세요. 게이트 밸브에 교수님 그러면 요만큼만 열면, 조금만 열면 유량이 작게 나갈 수밖에 없죠. 네, Q는 유량이니까 Q는 AV, A가 작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져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량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유량을 조절하기에는 너무 저항도 커지고 유량 조절면도 안 맞아서 유량 조절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조금 열어서 유량 조절 되냐 안 되냐를 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얘는 유량 조절은 안 합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책 밑에 보면 무슨 밸브? 슬루스 밸브, 사절 밸브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이트 밸브는 일명 무슨 밸브다? 슬루스 밸브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글로우 밸브로 갈게요.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 글로우 밸브는 요 축 보이시나요? 오각형으로 된 여러분 책에 있는 요 축. 여기 있는 시트와 요 시트와 여기 있는 뭐라고 해요? 디스크. 디스크가 유량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닫으면 온오프는 되겠죠. 이걸로 유량 조절하라고 하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보는 글로우 밸브는 여러분 집에 있죠. 수도꼭지가 글로우 밸브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관말했으니까 유량하고는 큰 지장이 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우 밸브의 디스크 모양은 무슨 형? 구형. 자, 화면 보시면 디스크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구형이고, 밸브 시트에서 아래에서 위로 평행하게 사실은 직각으로 유량이 흐르는 거예요.
게이트 밸브는 수평으로 흐르고 그로우 밸브는 직각으로 평행합니다. 그리고 그 직각 때문에 뭐가 커진다? 마찰 저항이 커집니다. 뭐가 커진다고요? 마찰 저항이 커지고 유량 조절이 용이하며 일명 무슨 밸브? 스탑 밸브. 게이트 밸브를 잘못해서 스탑 밸브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탑 밸브는 그로우 밸브고 게이트 밸브는 슬로우스 밸브입니다. 슬로우스 밸브. 자, 화면 볼게요. 여러분 책에 없는 그림. 이 게이트 밸브가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게이트 밸브 디스크 형태이고요. 일반적인 그로우 밸브의 요 형태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45도로 된 부분은 사절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사절 밸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밸브는 90도로 꺾여 나가죠. 앵글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네. 여기는 디스크가 뭐처럼 생겼어요? 바늘처럼 생겼다고 니들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니들 밸브 어디서 나왔었죠? 어디서 나왔었죠? 팽창 밸브. 한 분만 말씀하셨어요. 크게는 말씀 못하시고 혹시 틀릴까봐. 무슨 밸브요? 니들 밸브. 자, 위에 화면 볼게요. 이제 칼라. 여러분 책에는 흑백이잖아요. 이 밸브가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두 번째 밸브가 그로우 밸브. 이 밸브가 앵글 밸브까지는 봤다, 그죠? 네. 우리가 가장 요즘은 흔히 보는 밸브가 볼 밸브입니다. 볼 밸브. 요 안에 요 은색 볼 있죠? 네. 볼로 90도로 열고 닫고. 유량 조절 돼요, 안 돼요? 유량 조절 됩니다, 얘는. 유량 조절도 되는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 이 밸브가 가장 흔한 밸브예요, 요즘은. 옛날에는 비싼 밸브였어요. 요 안에 네오플랜이 들어있어서 고장도 적고요. 굉장히 좋은 밸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가 뭐죠? 나비. 한짝이 있다고 버터플라이입니다. 수동형도 있고 기어형도 있고 전동형도 있고 커지면 커질수록 왜 사람 손으로 워낙 압력이 높을 때는 사람 힘으로 못 돌려요. 수압이 세서. 그 다음에 체크 밸브, 스윙식 체크 밸브네요. 이거는 체크 밸브 중에 스윙 중에 해머 리스. 무슨 리스라고요? 해머가 안 생깁니다. 통상 소방에서 쓰이는데 소방 압력이 워낙 높다 보니까 물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등 하고 소리 나는데 소리 안 나게 만든 밸브인데 아마 개발한 회사 이름이 스모렌스키였나 봐요. 소련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기와 미국이었나 봐요. 문헌을 찾아보면 미국 회사라고 나옵니다. 밸브 만드는 회사 스모렌스키가 만든 밸브를 무슨 밸브라고 한다? 해머리스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현장에서는 해머리스라고 따로 표현 안 하고 스모렌스키 밸브라고 통상 하기도 하고요. 예. 체크 밸브 중에 요 아래에 있는 밸브가 풋 밸브. 무슨 밸브? 풋 밸브는 체크 밸브의 일종입니다. 이거. 요 안에도 스윙형 체크 밸브가 들어있고 밑에는 뭐가 있어요? 추출망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물을 하는 펌프, 흡입처 알단에 사용하는 밸브가 풋 밸브가 되겠습니다. 앵글 밸브. 앵글 밸브는 무슨 밸브다? 누구의 일종이다? 그로우 밸브의 일종이다. 누구의 일종이다? 그로우 밸브의 일종이고 입구와 출구의 각이 몇 도? 90도로 되어 있어서 그로우 밸브처럼 유량 조절되고 스탑이 된다 안 된다? 스탑도 되며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방열기의 주 전기 밸브로 사용합니다. 어디에 쓴다? 방열기에 사용하는 밸브가 앵글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역류 방지 밸브, 무슨 밸브요? 역류 방지 밸브를 영어로 하면 체크 밸브. 무슨 밸브? 역류 방지라고 안 하고 이제 무조건 체크 밸브라고 표현을 할게요. 됐나요? 체크 밸브는 종류 세 가지가 있죠. 기역, 니은, 디어 찾았었나요? 시작. 스윙형, 리프트형, 푸트형, 해머리스형. 네 가지네요.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맞나요? 네. 스윙형은 자 화면 볼게요. 스윙형부터 볼게요. 스윙형은 뭐가 있다? 힌지가 있다고 이렇게 힌지가 달려있어 요렇게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유량이 지나가면 요렇게 열렸다가 반대로 오면 닫혀서 못 나가게 합니다. 이 스윙형은 무슨 배관에 사용할 수 있죠? 배관 방향? 수평, 수직 둘 다 쓸 수 있는 게 무슨 형? 스윙형. 네. 그 다음에 리프트형. 리프트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뭐다? 추다, 추. 중력으로 닫아줍니다. 유량으로 요렇게 유량이 지나가다가 반대로 오면 얘가 추가 내려가 버려서 안 넘어가겠죠. 그래서 리프트형은 수직, 수평 모두 사용한다. 어디요? 수평에만 사용합니다. 풋 밸브는 볼 타입도 있고요. 볼 타입. 볼로 넣는 것도 있고 밸브 뚜껑을 붙인 푸형도 있습니다. 제가 눈이 글쎄 잘 안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해머리스 밸브를 볼게요. 해머리스 밸브는 요 위에 뭐가 붙어 있냐면 스프링이 요렇게 들어 있습니다. 해머리스는 스프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유량이 올라갈 때 많이 들린다, 적게 들린다. 적게 들게끔 최대한 해줍니다. 그래서 역압이 차서 내려, 왜 스칼라가 안 바뀌죠? 역압이 차서 내려오게 되면 조금 들렸다가 바로 닫히게 되니까 해머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역압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닫히게끔 돼서 해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 스윙형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물이 올라갈 때는 얘가 많이 열리죠. 네. 근데 반대로 물이 올라가지 못하면 펌프가 여기서 섰으면 압력이 다시 내려오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뚱 떨어지면서 해머가 발생한다고 땅 하고 해머가 발생한다고요. 근데 해머리스는 요 위에 스프링이 있어서 많이 안 열리게 해서 압력이 조금만 있으면 줄어들 것 같다면 벌써 스프링이 잠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좀 크게 그릴 건데 이 그림을 지난번에 제가 자료로 잘 크게 그려놨는데요. 걔를 못 찾겠어서 큰 그림을 못 찾았는데 여기 밸브 있나요? 밸브? 밸브 있죠? 네. 요 밸브를 열면 요 뚜껑 위에 있는 물이 요렇게 밑으로 빠집니다. 역류를 시킬 수 있어요. 해머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에 가면 체크 밸브인데 뭐가 달려있다? 밸브가 달려있어요.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될까요? 열려 있어야 될까요? 잠겨 있어야 된다. 근데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에 어디가 새네. 물을 빼야 되네. 이 스윙형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이거는. 근데 얘는 요 밸브를 열어서 반대로 물을 뺄 수 있는 밸브가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체크 밸브 4가지 한 번 더 시작. 스윙형, 리프트형, 푸트형, 해머리스요. 해머리스는 소방배관에 사용하고요. 풋밸브는 펌프 흡입측에 사용하고, 스윙형은 수직 수평관에 다 사용하고, 리프트형은 수평배관에만 사용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색이 없죠? 네. GS 밸브라고 신품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렇게 지나갈 때 이 안에 뭐가 있다? 스트레이너가 달려있는 일체화된 밸브를 GS 밸브라고 신품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온 거죠. 네, GS 밸브 있고 이렇게 판 체크, 판형으로 된 체크 밸브도 있습니다. 얘는 다 사용할 수 있겠죠. 아래 배관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역배관, 스윙형은 올라가는 배관만 사용하잖아, 그죠? 네. 판체크 배관은 아래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안 써봤습니다. 451페이지 볼밸브. 볼밸브는 사진에처럼 뭐가 있다? 볼이 있고요. 여기 볼하고 요 사이에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 아니에요. 네오플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네오플랜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아니에요. 네오플랜이 시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볼과 관벽 사이를 막아주는 게 뭐다? 네오플랜. 네오플랜 못 봤죠? 테프론 테이프. 테프론 테이프가 네오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볼 밸브이고 구형의 형상을 가진 볼을 뚫어서 개폐 조작이 되는 밸브이고 몇 도 회전? 90도 회전이고 게이트 밸브 대신 많이 사용하는데 유량 조절 된다 안 된다? 유량 조절이 그래도 됩니다. 볼 밸브는 유량 조절용으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볼 밸브가 비싸요? 게이트 밸브가 비싸요? 볼 밸브가 비쌉니다. 같은 구경이면. 그래서 볼 밸브를 안 쓰고 게이트 밸브 써놓는 이유가 그겁니다. 되면 다 볼 밸브 만들어서 더 싸면 그죠? 나 같으면 게이트 밸브 볼 밸브가 싸다면 게이트 밸브 하나도 안 쓰고 볼 밸브를 쓰겠어요. 바로 잠기고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누수 염려도 없고 플러시 타임만 있으면 끝내주죠. 자, 버터프라이가 뭐라고요? 나비. 우리 사진에 있는 그림처럼 위에 있는 그림은 화면 보시면 요게 기어로 돼 있어서 수동식 기어 밸브가 됩니다. 여기다 모터 달면 자동식 밸브가 되겠죠. 이거 한 바퀴 돌리면 조금 닫혀요. 한 바퀴 돌리면 조금 더 닫힙니다. 한 바퀴 돌리면 조금 더 닫혀요. 한 10바퀴 정도 돌리면 전체적으로 닫히게끔. 이쪽에 위에 있는 기어는 작은 기어, 아래쪽에 받아주는 기어는 큰 기어. 그래서 작은 힘으로도 큰 밸브를 닫을 수 있게 된 밸브가 버터플라이 밸브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비 밸브라고도 하며 평판이 회전해서 조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밸브에 뭐를 알 수 있다? 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밸브 궤도. 자, 봐보시면 수동식일 때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기어로 만들었을 때 요 앞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요 메인 기어에 표시를 쭉 해놓으면 밖에서 봤을 때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를 볼 수 있는 밸브가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코크. 코크는 여러분 집에 있나요? 없나요? 자, 코크를 본 사람. 못 보신 분 또 안 드시죠? 오늘도 음료수에 음수기
이 컵으로 물 따라 마셨으면 그게 뭐예요? 코크라고요. 코크는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있는데 코크라고 따로 볼 필요는 없고 이 코크가 무슨 코크예요? 화면에 가스밸브. 네, 가스밸브인데 얘는 볼 타입이에요. 볼밸브예요. 볼밸브는 가스밸브 됐습니다. 가스밸브라고도 하고 가스코크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맞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90도로 딱 틀어서 쓰는 밸브. 아마 정수기 쓰는 이러면 지금 정수기는 이렇게 전부 다 누르는 거겠구나, 그죠? 누르는 코크스 타입으로 쓰는데 코크는 몇 도 회전? 90도 회전으로 극기간 밸브를 쓰고 대형에 쓴다, 소형에 쓴다. 소형에만 사용하는 밸브를 코크라고 하고 코크가 별거 아니지만 대형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밸브는 뭐만 봤어요? 한 방향으로 지나가는 유량을 단속하거나 제어하거나 이것만 봤잖아, 그죠? 네. 근데 3방향, 4방향, 5방향 밸브도 있습니다. 특히 5방향은 어디에 있냐면 수영장에 물을 정수를 해야 될 때 백워시 할 때 필요한 밸브가 5방향 밸브입니다. 이것도 코크의 일종입니다. 코크가 무조건 작은 데만 쓰지 않고 수영장 등 100mm 이상 밸브에도 쓰는 밸브를 우리가 그걸 코크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3웨이, 4웨이, 5방 밸브라고 통상 나타내기도 합니다. 451페이지에 조정 밸브. 조정 밸브는 조절하는 개념도 있고 조정하는 개념도 있습니다. 조절은 유량이고 조절은 압력 정도가 될 건데 배관 계통에서 부하 증감 시 밸브를 조절하는 밸브를 조정 밸브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압 밸브. 무슨 밸브? 네, 영어로 프레셔 레귤레이터 밸브. 압력 조정 밸브, 감압 밸브입니다. 감압 밸브는 고압을 조정하는 거다, 저압을 조정하는 거다. 저압을 조정합니다. 고압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사용하는 저압의 키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출고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밸브가 감압 밸브입니다. 특히 스팀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화면 보실까요? 화면에 감압 밸브 단면이 있는데요. 감압 밸브는 기본적으로 밸브 스팀이 있고요. 위에 메인 스프링이 있습니다. 메인 스프링이 있고요. 요 캡을 열면 조정 나사가 있어요. 조정 나사로 돌리면 압력이 열리고 조이면 압력이 닫히는 구조로 일단 조정이 되고 요 나오는 여기 압력을 이쪽에 압력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뭐 2kg가 되든지 10kg가 되든지 상관없이 이쪽에 압력을 우리가 고압에서 저압으로 뽑는데 전기는 저압과 고압으로 나누는데 저압과 고압의 압력 경계선이 1kg/스퀘어 센티입니다. 1kg 미만은 저압, 1kg 이상은 고압 이렇게 표시를 하고 우리가 가습을 할 때는 0.5
35kg/스퀘어 센치로 씁니다. 가열 코일, 스팀 코일로 쓸 때 압력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압력이 높은 게 좋아요. 높은 게. 높은 게 좋은데 압력이 높으면 동관이나 이쪽에서 파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력을 낮춰서 사용하는 게 일반 밸브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럿 밸브 시트라고 여기 보이시나요? 대형 스팀은 한 개 밸브를 사용하지 못해서 파일럿 밸브를 하나 더 설치해서 이쪽에 압력을 도출해서 들어오는 압력으로 얘를 한 번 더 열고 닫을 수 있게 조절해놓은 밸브가 파일럿 밸브가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마 밸브의 주위 배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 있죠? 네. 책의 그림. 무슨 밸브요? 네. 가마 밸브. 자, 화면 볼게요. 화면 같이 볼게요. 가마 밸브 표시는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죠? 삼각형 방향에 따라서 전기가 가는 방향을 정해준다고 이렇게 정해주고, 가마 밸브는 중요한 밸브이다, 안 중요한 밸브이다. 중요한 밸브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달아주는 게 뭐다? 스트레이너. 미안합니다. 스트레이너가 먼저 달려주고요. 가마 밸브는 고장이 난다, 안 난다? 고장이 난다. 그래서 양쪽에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를 달아서 고장이 나면 잠그고 네, 돌려나가야 되겠죠. 네, 바이패스를 시킵니다. 중요한 밸브들은 다 바이패스 배관을 합니다. 무슨 배관? 밸브를 쓰는데 가마 밸브 앞 뒤로 있는 것은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를 사용하고 네. 그 다음에 바이패스 배관에 있는 밸브는 자, 화면 봐주시고 무슨 밸브? 글로우 밸브를 사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압력계 고압측과 저압측에는 뭘 단다? 압력계를 달아주는데 여기 꼬인관 있죠? 네, 이렇게 꼬인관 네, 무슨 관? 부르동관. 부르동관 왜 쓴다고요? 압력이 직접 압력계에 미쳐서 고장을 내지 않기 위해서 부르동관 쓰고 압력계 자체가 부르동관 압력계죠. 항동식 안에 웜기어 들어있던 거. 그 다음에 끝에 보면 무슨 밸브? 안전 밸브를 써서 저압이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왜? 열교환기 동관 코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 밸브까지 사용을 하고요.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으로 보면 이 배관은 나사이염이다, 용접이염이다. 용접이염이죠. 지금 이 그림은 용접이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밸브들은 다 무슨 타입이다? 플랜지 타입이다. 플랜지 보이잖아요. 네, 플랜지 타입이다. 용접이염이다. 플랜지가 있기 때문에 요 가마 밸브만 띄어서 수리가 가능하게 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 도면은 몇 회 이상이다? 판단 안 되죠. 이거는. 통상적으로 판단을 안 하는데 그래도 플랜지염이다 보니까 65는 넘어갈 거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보일러에서 바로 나올 때는 100mm, 120mm 정도의 다이아 광경으로 나올 거니까 일반 플랜지염을 하고 나사이염을 해야 된다라면 지금 빠졌어요. 무슨 부속? 유니온. 뭐가 빠졌다고요? 네. 용접이염이 아니면 이 자체로 나사이염으로는 조립이 안 돼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압력계 달고 T 달고 밸브 달고 스트레이너 달고 가마 밸브 달고 게이트 밸브 달고 T 달고 압력계 달고 안전 밸브 달고 쭉 연결되죠. 나사이염 한다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사이염 해서 엘보 달고 그로 밸브 달고 엘보 달고 여기서 조인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인 자체가 안 돼, 나사는. 한쪽으로 돌면 한쪽 풀려버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나사이염이라면 유니온이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자, 유니온 한 개 들어갔죠? 자, 근데 고장났어요. 조립을 위해서 바이패스에 유니온이 하나 들어갔는데 고장이 났는데 나사이염이라면 이 가마 밸브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렇다면 요 안에도 유니온 하나를 더 넣어줘야 양쪽 잠그고 가마 밸브 풀어낼 수 있겠죠. 50mm 이하의 나사이염이라면 유니온 2개가 더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접 위험이라면 플랜지가 있으니까 안 써도 좋습니다. 자, 화면 볼게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밸브가 전기 가마 밸브. 요 손잡이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게 지렛대식인데 얘를 잡아 당기면 전기가 삑 하고 나옵니다. 전기 기관차에 쓰던 거죠. 요게 안전 밸브의 형태이고요. 전자 밸브는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네. 이위치 동작을 해요. 이위치 동작. 몇 위치? 열리고 닫히고 전기 들어가면 열리고 전기 닫히면 꺼지는 이위치 동작. 공기 빼기 밸브는 에어 벤트. 그래서 AV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토 에어 벤트. 뭐라고 한다고요? 오토 에어 벤트. 에어 벤트 앞에도 통상적으로 스테인을 써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온도 조절 밸브. 무슨 밸브? 자, 온도 조절 밸브의 요 통은 뭘까요? 파이프는 감온통. 무슨 통? 네. 오늘 감온통 처음 보죠? 냉매 팽창 밸브 할 때 했잖아요. 감온식 감온통. 요 감온을 유지해서 밸브를 열고 닫아준다고 이 밸브가. 감온통 밸브. 그 다음에 정유량 밸브가 있고요. 정유량 밸브는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것이고 요 나오는 유량을 항상 일정하게 해주는 밸브가 정유량 밸브예요. 위에 있는 게 Y형 스트레이너이고 그 다음에 차압 조절 밸브. 차압 조절 밸브는 지역난방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압력이 많이 틀리거나 급수에다와 환수에다 해서 차압이 커지면 조절을 하려고 차압 조절 밸브 쓰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에서 차압도 유지하고 유량 조절도 하는 밸브를 차압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이 밸브들은 몇백에서 몇천 단위까지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밸브들이 특수 밸브에 해당이 되는 밸브들입니다. 이 주요한 밸브 앞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스트레이너가 무조건 들어가서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2번 안전 밸브, 영어로 세이프 밸브라고 하고요. 고압 용기, 보일러 등에 사용해서 압력이 규정 압력 이상으로 되면 압력을 배수시키고 결국은 뭘 하려고 안전 밸브 달아요? 파손 방지. 배관뿐만 아니라 장치를 파손할 때 파손 방지를 쓰는 것이고 종류는 스프링식, 중추식, 지렛대식. 아까 지렛대식은 봤죠? 손잡이 달려있던 거. 그 다음에 전자 밸브, 영어로 무슨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현장에서 솔 밸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현장에서는 솔 밸브라고 하고 전자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전자석. 전기를 넣으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자석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전기가 들어가면 쓰고
15mm 이하는 솔리노이드 추력으로 사용하지만 관로가 큰 데는 파일로트식을 사용해서 밸브를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다? 온오프 시키는 데는 쓴다. 이 온과 오프만 시키는 밸브를 몇 위치 동작이라고 한다? 2위치 동작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있는 전자밸브 그림 보이시나요? 코일 안 보이시나요? 없나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따온 것 같아요. 그림 상태는 이렇게 들어있는 전자 코일, 여기에 전기가 이렇게 전선 연결돼요. 전기가 들어가면 코일이 자석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올라와서 열어준다고. 그 다음에 전기가 끊어지면 내려가서 잠기는데 이 전자밸브는 수직, 수평 모두 다 어디 배관에 사용할 수 있다? 체크밸브하고 똑같잖아요. 체크밸브 리프팅은 어디에 쓴다고요? 수평에만 쓴다고. 전자밸브는 무조건 수평 배관만 가능합니다. 수직 배관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내려오니까 중력이 없어서 안 다친다고. 이해하셨죠? 네, 중력이 없어서 안 다치니까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번에 화면 볼게요. 전동 밸브. 무슨 밸브? 네. 위에다 뭘 달았다? 네. 모터를 달아서 돌리는 밸브입니다. 방향이 2개면 2방 밸브. 방향이 3개면 방향이 4개면 4방이라고도 하고 4A라고 하는데 얘는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동 밸브는 뭐가 가능하다고요? 유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5번 공기 빼기 밸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오토 에어 벤트. 뭐라고 한다? 오토 에어 밸브라고도 하고 벤트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AAV라고 씁니다. 뭐라고 쓴다? AAV. 물이나 유체 중에 공기가 있으면 좋다, 없으면 좋다. 공기가 있으면 뭘 하죠? 공기가 있으면 일단 부식을 합니다. 공기는 부식을 하고 두 번째는 흐름을 방해합니다. 뭘 방해한다?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공기는 아래에 있을까요? 위에 있을까요? 네,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AAV는 어디에 설치한다? 최상단. 어디에? 배관의 최상단에 설치하는 게 AAV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자동 에어벤트 그림 촬영해 왔어요. 이게 뭐예요? 에어벤트 그림 보시고 이게 뭐냐고요? 플로트. 뭐라고요? 플로트예요, 플로트. 평소에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위를 잠가주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기가 계속 들어오네? 공기가 들어오니까 수면이 낮아지겠네? 플로트가 가라앉겠네? 얘가 내려오겠네. 그럼 공기가 자동으로 뽀로록 빠지고 물이 다시 차올라오면 정상으로 되겠죠. 자동이네, 맞죠? 그래서 AAV라고 한다고. 에어벤트라고 하는 표현에도 거의 자동이구나. 에어벤트를 작아도 거의 자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요 벤트 본 적 있나요? 요 작은 나사꼭지 어디 있죠? 여러분 집에 네, 분배기에 요 달려있죠? 요 분배기에 볼 하나 가져가서 아니면 여기에 본래는 여기에다가 플라스틱 이렇게 호스를 달아놔줘요. 줘야 돼. 맞아요. 잘 안 달고 그냥 가버리죠. 요 맞는 호수가 있으면 이렇게 놓고 여기 물을 돌려서 빼면 빠져요.
빠질 때 공기도 뽀로로 하고 같이 빠져줘요. 그래서 한 번씩 빼주는 게 좋은데 저도 저희 집에 5년 동안 빼본 적은 없다. 453페이지에 온도 조절 밸브 TCV 템퍼레이처 컨트롤 밸브 열교환기 급탕 탱크 가열기 등에서 내부 온도를 감지해서 내부 온도를 감지하는 게 감지부가 뭐죠? 감온통으로 온수나 스팀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밸브를 온도 조절 밸브로 합니다. 7번째, 정유량 조정 밸브. 팬쿨 유니트나 방열기 등에서 온수를 공급하며 기기 위치마다 뭐가 틀려진다고요? 먼 데는 유량이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적게 가요. 가까운 데는 많이 가요. 그래서 유량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공급해주는 밸브를 정유량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화면 잠깐 볼까요? 정유량 조절 밸브 그릴 때가 마땅치 않은데 온수 보일러가 있고 자 화면 보세요. 저번에 방열기 할 때 팬코일 할 때 하긴 했었는데 한 상계층만 그릴게요. 유량을 공급하면 뭐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배관 길이를 똑같이 하려고 우리는 색깔을 바꿨는데 또 안 먹네. 배관 길이를 똑같이 하려고 우리는 배관을 했던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 배관 이름이 뭐죠?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입니다. 관이 세 가지가 돼서 A나 B나 방열기의 배관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근데 이 배관은 유량 조절에는 거의 좋겠지만 배관이 기본적으로 세 가닥이 돼야 되는 재료비가 많이 들고 피트나 배관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유량 밸브를 리버스 리턴 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각각에 필요한 유량을 여기다가 밸브를 달아놓으면 리버스 리턴 없이 관 개통마다 다 똑같이 배관이 가니까 그러면 주 메인 리버스 리턴을 없앨 수 있죠. 이렇게 할 때 쓰는 밸브가 정유량 밸브입니다. 정유량 밸브는 딱 한마디로 뭐를 일정하기 위해서 유량이 일정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자동 밸브를 정유량 밸브라고 합니다. 차압 조정 밸브는 무슨 관과 무슨 관? 공급관과 한수관의 무슨 차? 압력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서 쓰는데 과도한 차압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펌프 고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밸브가 무슨 밸브다? 차압 조정 밸브인데 차압 조정 밸브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쓸까요? 공급 헤드 환수 헤드 사이에 쓰는 밸브를 뭐라고 한다? 차압 조정 밸브라고 합니다. 왜 쓴다고요? 펌프보호를 위해서 씁니다. 차압 유량 조정 밸브는 어디에 쓴다? 지역 난방이라고 제가 특징해버릴게요. 지역 난방을 하면 워낙 대규모 단지마다 다 틀리게 된다. 중동으로 말할까요? 중동에 현대 아파트 단지 삼성 레미안 단지별로도 유량이 틀릴 수도 있죠. 이럴 때 쓰이는 밸브가
각 단지마다 차압도 잡아야 되고 유량도 조절해야 되는 밸브를 차압 유량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단지마다 난방 부족 현상을 압력 변화와 유량 변화를 동시에 잡아주는 밸브가 무슨 밸브라고요? 차압 유량 조정 밸브입니다. 정리해놓은 파일이 또 따로 있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요거는 물탱크 안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물탱크 안을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 물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도 물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얘가 이름 뭐예요? 플로트예요. 네. 얘 플로트가 닫히면 요렇게 나오는 물량이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밸브가 내려가서 시트가 내려서 닫힙니다. 요 밸브가 정수위 조절 밸브라고 합니다. 무슨 밸브? 네. 조그만 단독이나 5층짜리 빌라 같은데 저수조가 있다라면 이 플로트 밸브만 가지고도 유량을 총 제어를 하겠지만 이 물탱크가 통상 8시간짜리예요. 이 물탱크가 8시간짜리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8시간이면 하루예요. 하루. 8시간이 하루예요. 24시간이 하루가 아니고 요 플로트로만 물을 담으면 8시간에 꽉 찬다는 이야기라. 그럼 8시간 어떻게 쓰냐? 근데 또 물은 들어오잖아요. 8시간 고아놓고 이 물이 들어오니까 24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1 수량을 저수지에 고이는데 이 플로트만 가지고 하지 않고 요 정유량 밸브, 대형 밸브를 하나 더 써가지고 그래서 이 플로트가 떨어지면 이 정유량으로 물이 많이 나오고 평소에는 이쪽으로도 물 나올 수 있게 하는 밸브를 정유량 조정 밸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특수 밸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보셨던 정유량 조정 밸브가 메인 정유량 조정 밸브가 있고요. 요 밸브를 움직여 주는 게 뭐라고요? 플로트로 동작을 시킨다고. 이 정유량 조정 밸브를 전자 밸브로도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 있다. 이 물탱크에다가 감지봉을 넣어서 전기를 흐르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 플로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 전극봉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고장날 수도 있다. 정전 시에는 물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얘는 전기하고 상관없이 반영구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밸브가 플로트 밸브 타입이라 대다수가 이 플로트 타입을 기본적으로 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가마 밸브 직동식 무슨 식? 가마 밸브 중에 직동식을 말씀을 드리면 1차 압력을 2차 압력으로 줄이는데 가마 밸브는 1차, 2차, 1, 2차 모두 다 어떤 압력을 조정하려고 가마 밸브를 쓰나요? 감압 몇 차 압력? 2차 압력, 2차. 2차의 압력을 일정하게 해주려고 씁니다. 그래서 요 스프링의 압력과 요 뒤에서 눌러주는 요 압력의 힘으로 열리고 닫히는 게 직동식 가마 밸브입니다. 차압 유량 조정 밸브는 여기 한쪽에서 헤드에 물리면 공급 헤드이고 한쪽은 환수 헤드 배관에 물려서 요 물량이 뒤에 압력이 세지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닫히는 구조. 1차 압력이 높아지면 내려가서 열리는 구조로 죄송합니다. 이 압력이 2차 압력이 세지면 열리는 구조 1차 압력이 세지면 닫히는 구조로 정리되는 게 차압 유량 조정 밸브예요.
온도 조절 밸브는 이게 열교환기라고 사실은 돼 있긴 하지만 공조기에 열교환기도 되고요. 전체 아파트 한 세대, 한 단지에 메인 밸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관과 환수관에다가 뭘 달죠? 감온통을 달아서 요 유량을 온도 조절을 해주는 밸브가 온도 조절 밸브. 온도 조절 밸브 시스템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안에 압력을 넣어주고 빼줌으로써 요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구조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에는 없는데 조금 전체적인 밸브를 이해하시라고 첨가했습니다. 여과기는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스트레이너라고 하고, 자동 조절 밸브, 전기 트랩, 펌프, 이렇게 말하는 거는 중요기기다. 무슨 기기? 중요기기. 어디에? 네, 중요기기 전단에 설치하는 것이고, 뭘 방지하기 위해? 파손 방지를 위해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파손 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 스트레이너이고, 스트레이너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형? Y형, U형, V형 세 가지가 있고요. Y형은 책에 Y 그림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U형은 이렇게 벨 트랩처럼 생겼는데, 자, 화면 볼까요? Y형은 스크린 메시가 여기 있어요. 양쪽에 물론 밸브가 달렸겠죠. 바이패스 하면 여기 밸브 2개 달렸잖아요. 이 밸브를 잠그고 요 밑에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열면 여기 이물질을 꺼낼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Y형 사용하는 거고, U형은 물론 양쪽 잠그면 밑에 뚜껑을 열 수 있어요. 통째로 열어서 뺄 수 있는 스테레오가 되겠습니다. Y형 여과기 보면 앞에 화면 보면 요게 그릇망이에요. 그릇망. 망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도 U형도 철망이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형태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바이패스 장치는 어떤 장치? 또 중요기기죠. 중요기기는 뭐를 대비해서? 고장에 대비해서, 고장이 났다는 이야기는 응급사항, 비상사항이 됩니다. 동그라미 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자, 화면 볼게요. 여러분 책에 그림 있죠? 양쪽에 있는 밸브는 무슨 밸브? 게이트 밸브. 중형 기기 앞에는 스트레이너. 네. 바이패스에서 가는 배관에는 글로브 밸브. 지금 이 밸브는 용접도 아니고 나사식도 아니고 이상하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뭐가 없죠? 나사식이라면 유니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유니온을 설치해놔야 분해하고 풀 수 있고, 플랜지 타입이라면 유니온이 필요 없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 물량도 뽑을 수 있으면 좋아요. 자, 봐보세요. 물량 뽑는 것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보통 분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선으로 우리가 물량을 뽑아내는데, 이 물량으로 보면 1번 분명, 버킷트랩, 규격 32A, 제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32A, 수량 하나, 단가는 어디서 찾으면 돼요? 물가 정보나 가격 정보, 국가에서 발행하는 거는 가격 보려면 뭐 줘야 돼? 회원 가입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 가격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다나와에 나오고 11원가에 나오잖아. 그죠? 그 금액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예, 단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수량까지 뽑는 거를 적산이라고 합니다. 적산. 수량에서 금액까지 나오는 것을 견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킷트랩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스트레이너 물론 32A일 거고 수량 하나, 게이트 밸브 2개, 32A짜리고 2개일 것이고, 글로우 밸브 32A짜리고 1개.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T 32A짜리 하나, 2개네요. 하나, 2개. 발을 정자 써요. 순서가 많으면. 그 다음에 엘보 32A 하나, 2개. 1개, 2개. 그 다음에 유니온 32A 1개, 2개. 그러면 여기에 있는 현재 물량은 다 뽑았네. 뭐만 빠졌어요? 배관만 빠졌단 말이죠. 배관 길이는 32A를 바이패스 짤 때 이 배관이 얼마 드는지 표에 나와 있어요. 표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라 하면 품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품셈 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설치할 때 사람 얼마나 들까? 이걸 뭐라 그래? 노무비라고 해요. 무슨 비? 네. 배관을 해야 되면 배관사가 필요하고, 용접을 해야 되면 용접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배관, 용접, 그 다음에 일반공, 보통 인부가 미안합니다. 보통 인부가 필요하고, 여기를 보온해야 된다면 보온공까지 이 품의 양이 품셈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품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우리가 견적까지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농무량을 뽑았으면 인건비, 단가. 매년 1월 1일 하고 9월 1일 날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단가? 노무비를 1월 1일하고 9월 1일 날 1년에 2번 발표해요. 이 배관공, 용접공, 모두 전기공, 뭐 가스공, 소방공 모든 것에 대한 금액을 1년에 2번 발표하는데, 요 노무비까지 넣으면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또 적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제출하거나, 여기다가 보험, 각종 보험료, 집정노무비, 간접노무비, 그 다음에 안전비용, 산재보험료, 뭐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요. 이 비용도까지 다 넣는 것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량 다 뽑아가지고 넣는 것까지 가면, 이거 물량 뽑아서 견적 넣을 수 있으면 이제 사장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되죠. 이렇게 우리 배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냉매는 냉동기기가 고장났을 때 써야 되는 90도로 된 패키드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팩네스 밸브, 그 다음에 다이아프램 밸브 등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램 밸브는 시트나 이게 아니고 여기 안에 그림 볼게요. 이거 확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이렇게 다이아프램 밸브는 일반적으로 화학약품에 가장 많이 쓰는 밸브들이에요. 금속하고
화학약품들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프램, 네오플램 가지고 이 다이아프램을 만들어둬요. 그래서 얘로 밸브를 조이면 이 다이아프램이 이렇게 막아주면서 유량을 온오프 시키거나 조절해주는 밸브가 다이아프램 밸브입니다. 따로 설명은 없는데 다이아프램 밸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을 위어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것을 새들이라고 구성하고 변자가 시트죠. 변자는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드 밸브 앵글 밸브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90도 90도 앵글 밸브 그 다음에 밸브에 뚜껑이 씌워져 있고 밸브를 조작하는 밸브고 팩레스 밸브는 벨로주나 다이아프램을 사용해서 쓰는 밸브를 말하는 것이 팩레스 밸브입니다. 안전 밸브는 자 아니 서비스 밸브. 서비스 밸브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그릴게요. 그림을 그려서 써야 되는데 제가 잊어먹었네요. 육각 렌치로 여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고무가 달려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캡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매니폴드 게이지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CDU에 압축기나 증발기로 연결되는 구경이 하나 이렇게 열리고 실내기에서 연결돼서 오는 배관이 열리는 구멍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멍이 몇 개라고요? 3개예요. 실외기, 실내기, 그 다음에 서비스 밸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를 딱 잠가버리면 매니폴드만 움직이죠. 이해가나요? 네. 그래서 잠가놓고 요 실내기가 완전히 잠겨있다 보니까 요 실내기와 매니폴드는 연결이 돼요. 서비스 밸브는. 그리고 요 육각 렌치로 열고 이제 여기서 진공을 먼저 여기로 진공을 거죠. 진공 걸고 나중에 냉매 넣고 완전히 열면 이 까만 걸 할까요? 여기를 잠가버려요. 그러면 요 서비스로 밸브로 가는 것만 딱 잠겨. 그래서 냉매가 요렇게 유통이 되게 만들어주는 밸브가 서비스 밸브다. 무슨 밸브? 서비스 밸브 없죠? 사진을 하나 요 뒤에 넣어드릴게요. 또 영상에서는 보실 수 있게 해놓을게요. 요 서비스 밸브가 에어컨이나 냉동기에 실외기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 밸브로 고압을 잠그면 펌프 다운을 할 수 있고 저압을 잠그면 뭐라고 하죠? 펌프 다운?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펌프 다운 할 때 쓰는 밸브가 서비스 밸브가 되겠습니다. 다이아프램 밸브 구성까지 살펴봤습니다. 트랩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실력을 쌓을 수 있는데 우리가 트랩은 깊은 기술까지는 안 들어가요. 누가 가장 잘한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S사가 가장 잘 압니다. 자, 스팀 트랩은 하수형 트랩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꼭 스팀 트랩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 배관에서 어디에? 관 말단 어디에? 네, 관 말단에는 무조건 설치해서 뭐를? 응축수만
보내줍니다. 스팀을 보내주면 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트랩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뭐만 걸러낸다? 엉축수만 걸러낸다. 그 걸러내서 뭘 상승시킨다? 열 손실을 상승시킵니다. 자, 전기 트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네요. 무선식,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연력학식. 기계식 가장 편한 거 플로트 트랩 그림 보이시죠? 네. 설명해야 될까요? 해드려야죠. 해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편하게 그릴게요. 아까 오세중 방열기 비슷한가요? 여기 끝에 트랩을 딱 달아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옛날 걸로 보면 항상 위쪽에 스팀이 들어오고 아래쪽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일로 들어올 때는 스팀이 들어와요. 나갈 때는 스팀이 나가겠죠. 이걸 못 나가게 해주는 게 전기 트랩이라고. 이해하시죠? 스팀을 못 나가게 해주는 게 트랩이에요. 자, 그러면 플로트 트랩을 설명드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플로트가 한자로 뭐라 그랬죠? 부기 물에 뜨는 거. 네. 지금 요렇게 여기 이제 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요. 닫기겠죠. 네. 여기에 스팀이 들어오더라도 빠져나가요, 못 나가요? 못 나가죠. 네. 근데 스팀이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응축이 돼야 우리는 발열을 하죠. 응축 열량으로 발열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응축수가 고이면 요 트랩 안으로 들어오겠죠. 마찬가지로 트랩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응축수가 서서히 차요. 그러면 플로트가 뜨겠죠. 그러면 요 밸브가 열렸네. 열리자마자 같이 닫아버려요. 수면에. 기본적으로 응축수가 어느 정도는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절대 응축수는 내보내지 않는 게 뭐다? 트랩이다. 전기 트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요걸 플로트 트랩이라고 합니다. 무선식? 네. 이번에는 버킷 트랩. 무슨 트랩? 버킷이 뭐예요? 바게스. 바가지가 아니고 바게스. 바게스입니다. 버킷 트랩도 버킷 트랩을 제가 잘 그렸는데 상향 버킷이 있고 하향 버킷이 있어요.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요 바켓스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또 앉아서 해야 되네요. 무슨 바켓스가 상향이에요, 하향이에요? 상향 바켓스죠. 그러면 응축수가 색깔 바꿨는데 응축수가 스팀이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오면 지금 얘는 가라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네. 근데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스팀이 들어온다, 응축수가 들어온다. 응축수가 맨 처음에는 응축수가 들어와요. 네. 관이 식으면서 무조건 물부터 먼저 들어온다고. 그래서 응축수가 밑으로 들어오면 이 바켓스가 뜨겠죠. 얘가죠. 그래서 스팀을 못 나가게 여기를 딱 막고 있다고. 근데 이제 응축수가 차네. 흘러 넘치네.
그래서 딱 얘까지 딱 차면 어떻게 될까요? 바게스가 가라앉겠죠. 이해가 나요? 그러면 여기도 열리겠죠. 이 응축수가 쫙 빨리 올라간다고. 그러면 이 안에 물이 없네? 어떻게 돼? 바켓스가 다시 뜨지. 이렇게 되는 게 상향식 바켓스입니다. 버킷 트랩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먼저 설치드리면 이 플로터 트랩은 물을 밑으로 밀어내죠. 바켓스 트랩은 위로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써요. 그래서 보일러가 혹시 응축된 거 위에 있다, 방열보다 위에 있다라면 무슨 트랩을 쓴다? 버킷 트랩을 쓰고요. 보일러가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으면 플로터 트랩을 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는 필요 없긴 한데 그 다음에 플로터 트랩이 있고요. 온도 조절식 트랩 바이메탈과 벨로즈가 있습니다. 바이메탈 아시나요? 바이메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절대 모르시죠? 바이메탈 설명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메탈이 뭐예요? 금속. 네, 금속. 이 종의 금속. 얘는 열이 나면 많이 늘어지는 놈이고 한 놈은 열이 나도 이거 뭐야? 컬러가 안 바뀌지. 열이 나도 조금밖에 안 늘어나는 놈이에요. 그래서 열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얘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어진다고.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되는 접점이나 센서를 뭐라고 한다? 바이메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 스팀을 딱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여기를 구멍을 뚫을게요. 그림이 좀 흉하다 그죠? 좀 지울까? 지워질래나? 너무 많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문질러면 지워지는데 지우고 이 화면 지우고 버릴게. 제가 원하는데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는데. 자, 바이메탈 2종 금속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이해는 하시죠? 네, 요렇게 하나 만들어서 통에다 요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 온수를 놔요. 여기를 딱 묶어서 고정을 시켜 놓고 스팀이 들어오면 반대네. 죄송합니다. 구멍을 이쪽으로 뚫어야 돼. 이쪽으로 뚫어서 여기를 묶어놔야 되네요. 그렇죠? 스팀이 들어오면 얘가 쭉 이쪽으로 밀어주겠죠. 고온이 되면 여기를 묶어놨으니까 쭉 밀어서 닫고 있습니다. 이제 응축수가 들어와서 그럼 100도씩 밖에 안 됐네. 물이니까. 이해가시나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90도도 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얘가 다시 펴지겠죠. 그러면 얘가 열려서 응축수가 쭉 빠져나가면 이제 뭐 들어와요? 스팀이 들어오겠죠. 온도 올라가면 다시 늘어나겠죠. 이렇게 막아주는 게 바이메탈 트랩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벨로즈 트랩. 무슨 트랩? 벨로즈 트랩. 제가 상세 그림을 다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네모나게 그릴게요. 그냥 여기서 벨로즈 그림을 남겨줘야 여러분 그리는데 시간 지나면 좀 할게요. 벨로즈는 뭐죠? 네, 주름간, 아코디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팀이 들어오면 얘가 팽창하겠죠. 그래서 막아줍니다. 응축수가 들어와서 식어지면 벨로즈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얘가 열리겠죠. 응축수가 빠져나가게 되는. 요게 벨로조텀입니다. 밑에 그리면 안 되네요. 이쪽 좌측으로 그려야 되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오리피스와 디스크 트랩. 오리피스는 뭐죠? 작은 구멍으로 만든 구멍으로 물을 보내주는 거고, 디스크 트랩은 얇은 철판인데요. 예, 디스크판이에요. 얘는 스트레나라서 뺄게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만들? 이거 설명하기가. 아무튼 여기에 스팀이 들어오면 디스크가 딱 여기를 막고 있다가 바이메탈하고 비슷하기는 해요. 그래서 응축수가 딱 고이면 디스크가 열리면서 스팀이 빠져나가요. 열역학적. 열량으로. 스팀은 열 용량이 크다 적다? 크다. 온도가 높고 잠열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응축수가 열 용량이 작아서 요 디스크로 열어주는 타입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기 트랩 세 가지.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열역학식.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트 타입. 가장 많이 쓰는 게 플로트 타입. 그 다음에 버킷 타입은 보일러가 위에 있을 때. 가끔 지하 2층에 보일러를 하는데 지하 3층도 난망하게 생겼네. 이때 버킷 트랩은 펌핑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실무적으로 전기 트랩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전기 트랩은 크게 기계식 전기 트랩과 두 번째 온도 조절식 전기 트랩, 세 번째 열동식 트랩으로 나눕니다. 기계식 전기 트랩은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 왜 또 잊어버리시네. 기계식은 뭐하고 버킷 트랩과 플로트 트랩이 있습니다. 플로트 트랩에 들어있는 플로트를 한자식 한글로 뭐라고 한다? 부기. 뜰 붙자 써서 부기라고 한다고. 됐죠? 그래서 응축수가 쭉 올라오면 부기가 위로 뜨면서 요 응축수가 빠져나가고, 수면이 낮아지면 부기가 내려와서 여기를 막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트 트랩이고, 플랫 트랩은 응축수를 뭐 할 수 있다? 연속 배출할 수 있어요. 외형이 가장 크고 대용량에도 적합합니다. 단점으로는 뭐가 안 된다고요? 공기 배출이 안 되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향식 복귀 트랩은 바켓스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상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스트로우 구조로 같이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어요. 물론 복귀시에 달린 요 밸브는 요 위쪽에 담겨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전기와 응축수가 같이 들어오죠. 그러면 요 밑에 응축수가 이렇게 차면 버킷이 위로 뜹니다. 뜨게 되고, 응축수가 계속 가득 차서 버킷을 넘어가게 된다라면 버킷도 차오를 거다. 버킷이 완전히 차고 나면 이 버킷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요 버킷 통 안에 있는 응축수만 요 스트로로 쭉 빠져나가겠죠. 그럼 버킷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져요?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다시 정상적인 버킷 형태로 뜨면서 응축수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이 상향식 버킷 트랩은 구조가 가장 간단하고 고장이 적습니다. 압력 범위가 가장 넓은데 단점으로는
감도하고 공기 배출이 곤란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하향식 버킷 트랩을 보면 버킷을 뭐 해놨다? 뒤집어 놓은 거다. 버킷을 뭐 해놨다고요? 뒤집어 놓기는 했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구멍을 뚫어놨어요. 여기. 구멍을 작게 해서 하나 뚫어놔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뽀글뽀글 올라가게. 이해가시나요? 자, 그래서 전기와 응축수가 이렇게 뜨면 어떻게 되죠? 바켓스가 뒤집어져 있으니까 물에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예. 여기 안에는 공기가 들어있단 말이죠. 요 들어있는 공기가 위로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응축수면 여기다가 응축이 돼버리겠지만 위에 남아있는 건 뭐다? 공기라고요. 공기. 그래서 요걸로는 공기 배출이 가능합니다. 일부 공기 배출이 가능하고요. 이제 응축수가 충분히 녹아서 이 안을 꽉 차게 되면 버킷이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응축수가 밖으로 같이 나가는 구조. 이게 하향식 버킷입니다. 하향식 버킷도 플로트보다는 버킷이 구조가 간단. 설명은 플로트가 더 쉽죠? 더 쉬웠죠? 네, 플로트는 우리가 매일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개념을 잡는데 구조는 버킷 트랩이 크기는 플로트가 커요. 플로트가 커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고장이 적고 압력 범위가 넓고 감도가 두나 다 똑같죠? 네. 여기는 뭐다? 공기 배출이 가능하다. 네. 특히 하향식 버킷 트랩은 응축수를 위로 올려 보내야 될 때 얘를 뭐라 하냐면 리프트 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네, 리프트 업. 원래 해야 될 때 여기 트랩을 뭘 쓴다? 하향식 버킷 트랩을 써서 올려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응축수가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는데 얘는 상향해야 할 때, 리프트 업 할 때 하향 버킷 트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지하 1층만 있어. 지하 1층만. 땅을 안반에 걸려서 땅을 더 이상 파지 못한다. 근데 전기볼라가 지하 1층에 걸렸는데 지하 1층도 난방을 해야 되네. 이런 경우에 응축수가 응축 탱크로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때는 퍼야 될 때 쓰는 탱크 트랩이 버킷 트랩입니다. 여러분 버킷 트랩을 만날 일은 거의 많지 않고 버킷 트랩으로 제가 20년 전에 한번 학교 설비는 한번 설치해봤는데 결국은 고장나서 정지를 했습니다. 이 버킷트랩을 단면을 잘랐을 때 밖에서가 이렇게 들어있다는 개념을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온도 조절식 트랩. 무슨 트랩? 온도 조절식 트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하고? 벨로즈 트랩과 바이메탈 트랩. 벨로즈는 뭔가요? 아코디언 안에 에테르 등 공기가스를 넣어놓으면 스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팽창을 해서 닿습니다. 근데 이제 응축수가 쭉 들어와서 고여 있으면 10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봉기가스가 수축을 해서 줄어들어요. 그러면 위를 열게 되고 응축수를 배출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이 열동식 벨로즈 트랩, 온도 조절식 벨로즈 트랩입니다. 또 착각할 뻔했네요. 그 다음에 바이메탈. 바이메탈이 뭐죠? 이종 금속,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고 한쪽을 얘는 빨리 늘어나는 것, 한쪽은 늦게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건 아니죠. 늦게 늘어나는 것. 그래서 스팀이 들어오면 얘가 빨리 늘어나니까 이렇게 휘어진다고.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늘려가지고 얘를 닫아놨다가
예. 응축수가 쫙 들어와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바이오메탈이 펴지겠죠. 그러면 요게 스팀이 올라가서 응축수를 빼주는 타입이 온도 조절식 트랩입니다. 온도 조절식 트랩은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벨로즈 트랩과 바이메탈 트랩이 있습니다. 이제 온도 조절식의 벨로즈 트랩은 소형으로 어디에 설치한다? 방열기 트랩에 사용한다. 다음 중 방열기에 사용하는 트랩은 무슨 트랩? 네. 무슨 식? 온도 조절식. 온도 조절식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벨로즈 타입이라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연속적인 응축수 배출이 계속적으로 가능합니다. 온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계속 배출하고요. 초기 가동 시에는 공기 배출 능력이 없습니다. 응축수 이게 늦게 달리면 응축수가 반대로 역류할 우려도 있는 것이 벨로즈 트랩입니다. 바이메탈 트랩은 워터 햄머에 안전하고 과일 증기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반응 시간이 깁니다. 좀 오래 이 금속이 늘어나야 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이메탈 트랩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열동식 트랩. 무슨 트랩? 열동식 트랩. 열동식 트랩은 디스크 트랩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자, 요 디스크가 뭐죠? CD는 기억하실까요? CD? 네, 얇은 판, 얇은 동판도 많이 넣어요. 얇은 동판을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위에 뭐가 있죠? 변압실, 무슨 실? 변압실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응축수가 들어오면, 스팀이 들어오면, 미안합니다. 스팀이 들어오면 여기로 스팀이 나가겠죠? 왜? 들리니까. 근데 여기 변압실에 스팀에 의해서 변압실이 가열이 돼요. 처음에 가열되면 요 가열된 압력이 밑으로 눌러준단 말이죠. 됐나요? 근데 여기에 응축수가 고이면 뭐가 떨어지죠? 온도가 내려가죠. 온도가 내려가면서 요 변압실의 압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압력이 떨어지니까 위로 디스크가 들려버리죠. 그럼 응축수가 빠져나갑니다. 다시 스팀이 들어오면 변압실이 가열돼서 눌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디스크 트랩이에요. 방법은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과연 이게 될까라고 매번 디스크 트랩 볼 때마다 저도 의심을 합니다. 자, 응축수 발생하면 변압실의 압력이 하강하고 디스크가 열립니다. 스팀이 지나가면 변압실의 압력이 상승해서 디스크가 닫힌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전기 트랩 총 몇 가지? 6가지. 총 6개예요. 크게는 3개. 무슨 식? 기계식, 온도 조절식, 열동식. 기계식에는 콜로 트랩. 온도 조절식은 벨로즈와 바이메탈. 열동식은 디스크 트랩으로 정리하면 전기 트랩에 대해서는 나름 중고급 이상의 기술로 퍼펙트하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기 트랩의 배관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전기 트랩을 고를 때는 재질이 맞아야 되고요. 운전 압력과 온도를 꼭 점검해야 전기 트랩을 고를 수 있죠.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트랩을 보기는 했는데 어떤 트랩을 써야 되는지는 경험상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응축수가 많이 생긴다. 그럼 여기는 장비가 크다. 플로트 트랩을 써야 돼. 아파트 단지에 전기를 쓴다면 플로트 트랩을 쓸 것이고 공조기 한 개 있으면 벨로즈 트랩을 쓴다. 방열기니까 이렇게 설치해야 되고 설치 장소와 흐름 방향은 완벽하게 정리해야 돼. 흐름 방향이 틀려버리면 트랩 안성보다 못해지니까 흐름 방향 딱 할 수 있고 버킷 트랩 개념인데 꼭
수직으로 설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버켓 트랩은 수직이 아니면 버켓이 올라가면서 걸려버리니까 동작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과열 증기에서는 먼저 물을 채워놓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스팀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먼저 배관 안에 있는 열로 응축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먼저 채우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꼭 채울 필요가 있기는 하긴 합니다. 물을 그 안에 넣을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물이 채워져 있는 게 좋겠다. 버킷 스팀 트랩은 공기를 배출한다 못한다? 상향식은 못했는데 하향식은 하는데 공기 배출이 늦다고요. 배출하긴 합니다. 그래서 하향식 배출하고 그리고 전기에 응축수, 공기가 있으면 응축수 정체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기를 빼줘야 되는데 뭐를 설치한다? 에어벤트를 병렬로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형일 때는 그 다음에 스팀 트랩이 너무 차가운 데 되면 결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스팀 자체로 응축수가 됐다고 얼지는 않아요. 얘 얼어도 문제가 안 돼. 배관이 찢어지지 않아. 근데 트랩 안에는 100% 물이단 말이에요. 얼면 터집니다. 그래서 결빙에 의한 손상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약 워터실 몇 미리? 150mm 파이프는 150mm 정도의 포직관, 무슨 관? 포직관이 있어야 되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배관에서 회수할 때 버킷 트랩만 가능한 이야기고 버킷 트랩의 설치의 주의점인데 출구 쪽에 뭐를 설치한다? 체크 밸브를 꼭 설치해서 다시 응축수가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 리프트 피팅 이용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응축수보다 높은 점에 있을 때는 파이프를 어디까지? U트랩, 배관 U트랩까지 연장해 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트랩에서 응축수가 대기로 배출된 경우에는 트랩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응축수, 물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스팀이 돼요. 응축수는 물이 쏟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분명히 물을 배출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면 100% 스팀이 나와요. 그래서 공장 가면 스팀이 칙칙 나오는 게 그 스팀이 아니고 뭐였다? 응축수였다고요. 그래서 안전한 장소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응축수를 빼올 때 뭘 만들어줘야 되냐면 바로 이렇게 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밑에 한번 고아서 빼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포켓을 하나 만들어주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응축수를 만들어주면 아래쪽에는 뭐가 고여요? 응축수가 고여버리죠. 그래서 하단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응축수가 이렇게 지나가게. 이해가죠? 물 경우에는 상단을 맞춰줘야 돼. 왜? 공기는 계속 지나가고 물도 같이 지나가잖아요. 네. 이렇게 맞추면 공기가 이게 고인다고. 그래서 물인 경우에는 상단을 맞추고 스팀의 경우는 하단을 맞춰줘야 된다. 응축수를 도출할 때는 아래에서 빼지 말고 위에서 빼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래에서 빼면 뭐도 같이 나와요? 응축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스테이너는 꼭 아래쪽으로 응축수는 옆으로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물처럼 아래쪽으로 설치하지 않고 옆으로 설치해줍니다. 왜? 아래쪽에 항상 응축수가 고여있기 때문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이 휘지 않도록 고정점을 잘 잡아주라는 이야기인데 고정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 고정점이 짧을 때는 요렇게 고정점을 잡아주고 이쪽으로 배관이 늘어나게. 얘가 뭐예요? 플렉시블이라고, 플렉시블. 얘가 이렇게 충격을 잡아주게. 여기를 고정점으로 잡아주고 이 배관이 길면 플렉시블을 여기다 넣어주라는 이야기예요.
고정점. 여기가 고정점이고 이렇게 넣어주라는 얘기. 이해 가시죠? 이 그림의 키는 뭐예요? 네. 플렉시블을 어디다 넣어주라고? 장변에다가 넣어주라. 이 말을 이 그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도 같은 이야기고, 자, 고정점을 꼭 가운데 못 넣으면 요렇게 넣어서 요 운동을 요 슈로 받아주는 거죠. 이게 플렉시블 조인트가 약간의 힘도 받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향식 복귀 트랩을 빼올 때 아까 바로 빼오지 말고 약간 밑에 포켓 뒀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빼오고 엉축수를 이렇게 뽑아줄 때 바이패스는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게 좋겠죠. 나 같으면 여기다가 에어벤트 하나 놓겠어요. 공기를 하나 뺄 수 있게 부분적으로 요 위에는 공기가 고일 거니까 공기를 하나 뺄 수 있게 에어벤트를 하나 더 놓겠고, 물론 엉축수가 위쪽으로 올라올 때 뭘 설치한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체크밸브, 무슨 밸브? 체크밸브를 하나 더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하향식 트랩으로 설치해 주는 게 좋겠다. 이게는 물을 가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형 물통을 전기통을 갈 때 우리 명수님이 평소에 하던 거 이거 잠그면 뭐예요? 목욕탕. 우리 이런 일교환기를 뭐라 그랬죠? 쉘 앤 열교환기. 쉘 앤 튜브는 쉘에다가 동관 넣은 게 쉘 앤 튜브고, 코일 타입 열교환기가 이 방식이잖아요. 그림만 약간 다르면 쉘 앤 튜브하고 코일하고 헷갈려요. 코일은 뭐라는 이야기예요? 강관. 튜브는 동관. 예. 이렇게 설치 예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공존행동이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공존행동의 전문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